예,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을 하고 72년째 되는 해입니다. 1948년에 우리나라 건국을 했으니까 딱 72년째죠. 자,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평균 수명, 인간이 한 사람이 수명을 72로 보고 72로 보기도 하고, 실은 12 곱하기 6은, 자, 6자는 뭡니까? 우리가 상수학에서 얘기하듯이 1, 2, 3, 4, 5는 생수고 6, 7, 8, 9는 성수죠. 자, 새로 시작되는 그런 기운을 이야기할 때 6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수라고 그러죠. 자, 12 곱하기 6, 12는 12시 를 말하죠. 12 곱하기 6은 뭐냐? 70이죠. 그래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거 한번 제목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어떤 나라일까가 아니고 어떤 나라였던가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럼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번에 대한민국 망한다 라고는 강의를 했을 때, 방송을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굉장히, 안 좋아하는, 왜 대한민국이 많으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 라는 말을, 거침없이 하더라고요. 자, 그 나라의 어떤 국시가 흔들려 버리면 그 나라는 존재한 게 아닙니다. 자, 개대중이부터 노무현, 문재인부터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가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죠. 사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망치게 할까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보고 대통령을 찍어주는 사람은 또 뭡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대한민국은 그냥 인간이 사는 그런 나라인가? 그냥 이때까지 역사 속에서 그냥 계속 점철되어 왔던 그런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 나라는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완전 바뀌어지는 그런 나라에서, 그런 시간에 디딤돌을 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이조 시대의 연장선입니다. 자, 지금 우리 보세요. 돈이라는 건 도의 할아버지죠. 돈 가지고 오는 세상을, 우리 이 나라를 유통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조 시대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조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조의 나쁜 그런 습속이 그대로 있느냐? 그건 아니죠. 자, 이후 대한민국은 이조 시대 때 엄청나게 억누르게 살아왔던 천민들의 그 한이 풀어지는 바로 해원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해원이 그 원풀이가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대한민국은 문을 닫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모든 우주 만유는, 자연 천재는 음양으로 존재합니다. 자, 양적으로 보이기는 그렇지만 음적으로 이 나라는 하늘에, 세상에 이때까지 엄청나게 공부했던, 자기 전생이 됐던, 천상이 됐던,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이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어제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 방송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자를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만약 제가 제자를 키운다고 또 제자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먼저 뭘 하겠습니까? 먼저 혹독한 시련을 줍니다. 그건 지금까지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다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된 제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부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르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제자를 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모임이 있고 이런 하면 뭐 다 모이게 됩니다. 그것은 시간이 말해줍니다. 언제 어떻게 될까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지금 되어지는 거 보니까 제가 방송을 하러 가서 이 주대안이 되어지는 거 보니까 이제 때가 임박해 오고 있구나. 자, 우리나라에 일어난 정치 상황을 보지 말고 국제적으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질서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정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전에도 늘상 말하기는 반만년 전에 고조선이 망하고 다 서쪽으로, 은나라가 망하고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모든 고조선의 문화를 씨를 다 뿌렸습니다. 뿌리고 다 그분들이 고조선의 어떤 정신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이미 때가 이제 다 됐을 때가 다 됐다는 얘기가 뭡니까? 가을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이제 근본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로 다 집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주변의 나라에서는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더 정확하게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중국에 벌어진 일들, 이거는 그냥 이건 하늘에서 천벌을 내리구나. 지금 너무나 거짓되게 살아온 그런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짓에 대한 그런 거짓으로 살아온 거기에 대한 응답인 거죠. 응답. 자, 그런데 하늘의 뜻에 맞게, 천지의 뜻에 맞게 사온 우리는, 자, 천지의 뜻에 맞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못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 해서는 안 돼요. 자, 사람이 정직하면은, 자, 절대 어떤 것에 굽히지 않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굽히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죠. 대한민국은 저 차원에서 고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자,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몸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이 방송을 하면서도 몸을 만들어야 하느냐, 몸이 바꿔야 한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몸 바꿔야 돼? 그래, 어떻게 바꾸지? 이륙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오신 분들, 스스로가 몸이 바꿔지는 걸 느껴집니다. 자, 몸이 바뀌어지는 게 뭐냐?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에 병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도 몸 안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시는 분들, 몇몇의 그 바꿔진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몸이 만들어지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이 몸이 이제 정화됐다는 것이 느껴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수행을 시켜봤죠. 한 1, 2분간. 한 5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분을 이야기하는데 완전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을 바꾸려면은 몸이 되어진 사람에 가까이 가서 몸이 되어집니다. 나는 이 정도 했다, 나는 그래 뻑이면은 몸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몸이 아파요. 왜? 몸 아프지 않게 하는 곳을 찾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이 기에 어떤 기가 막혀가지고 오는 병원에서도 못 찾아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냥 알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차원 상승이 되는데 차원이 자기 몸이 그 차원에 적응할 수 없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90%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는 된다는 말인데 그럼 10%가 그냥 되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혹독하게 제가 살아왔던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정직하게 살아왔던 분이죠. 자, 근데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온 분들이 결말은 판단력이 우선 미흡해요. 판단력이 못 미칩니다. 그 판단력이 제대로 돼야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느끼게 돼요.
제가 이렇게 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 지금 오후반에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은 이 몸체 자체가 도체예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성적으로 잘 풀어냅니다. 그래서 되겠다 싶었는데 진짜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분이 한 분이나 두 분만 있으면 세상 뒤집는 건 아주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보고 이제 때가 다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미련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차원에서 저 차원, 그 차원으로 넘어가는 사이니까 그 사이에 내 몸을, 자신이 몸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몸을 만들어야지 이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모르면은 우주 변화 원리, 그리고 요새 이제 지구 대기행이라 옛날에 그 88년도인가 텔레비전 방영에 있을 게 아마 비디오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과학적으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이제 준비하세요가 아니라 이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준비된 사람을 만나세요. 찾아가야. 그리고 고개를 숙여세요. 고개를 숙이고 배움을 청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오후반에 그분들 수업을 할 때 예전에 근문신고 전입할 때 근문신고만 쭉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반에서는 여기 이제 오후반에서는 근문신고 내용도 들어가면서 근문신고 책 내용은 제가 일일이 다 중요한 부분 발췌해가지고 뭐 글자는 그때의 문자는 쓰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 발췌하고 역사적 사례만 이야기해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깨시더라고요. 전혀 어떤 관념을 버릴 수 있는, 그분들이 왜 관념을 빨리 버릴 수 있는가, 이게 보면은 그분들이 전에 몸이 굉장히 아팠던 분이세요. 지금도 아직 치료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자기 몸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되구나. 이 역사적 정신에 똑바로 차리게 되면은 몸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거꾸로 된 잘못된 역사의식을 갖게 되면 몸이 절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럽니까? 기가 막혀서 그래요. 이 몸의 기가 활용이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얼굴에 머리에 오장육부 기운이 다 있거든, 물리거든요. 그래서 그 오장육부 얼굴과 머리를 보고 그 기능을 읽어버려요. 저 사람은 어디가 막히거나. 그냥 거기만 뚫어주면 돼요. 자, 뚫어주는데 한 번에, 근데 아주 고질병인데 어릴 때부터 저 살아오는 과정 속에 그 쌓였던 건데 그게 한순간에 풀리겠습니까? 근데 풀리는 속도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왜? 여기 오니까 한 분이 마음이 내려지게 된다고. 전에는 어떤 욕심이 가득 찼는데 이제는 그 욕심이 내려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알게 되면은 인간 세속적인 물질적인 욕망이 사라집니다. 이제 물질적인 욕망을 이젠 던지고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미 몸이 되어지면은 이 현실적인 어떤 집착이 그만큼 없어지게 됩니다. 자, 현실적인 걸 버리게 되면 현실적인 것이 따라옵니다. 참 버려야지 오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문신고를 강의를 했는데, 지금 강의도 하고 있고, 이제는 근문신고의 내용을 책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근문신고로 들어가기 전에 근문신고를 뭐 전적지, 화폐지, 백묘지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요. 거기에 중요한 뿌리만 보고 이제 근문신고에 나오게 된 영혼요. 그래 중국이 어떤 의식 가지고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아주 그 근문신고를 쓰신 낙빈 선생님께서 열심히 아주 명확하게 쓰신 게 바로 중국 상고사의 실론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용고, 용을 말하다, 용에 대해서 말하다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면서 이 세상이 되어지는 중국 애들이 지금 애들이 하니까 좀 이상하네. 놈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왜 그렇게 지금 저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왜 저 하늘에서 이렇게 치느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터닝 포인트는요, 이 현대 정치가, 현대 사상이, 현대 과학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에는 방송을 할 때, 전에는 터닝 포인트 하고 피직스 할 때는 그 원문을 가지고 다 해석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대목, 한 대목을 읽고 거기에 핵심되는 단어에 대해서 쓰면서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이런 말이 쓰여졌는가, 이것은 우주사적으로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죠. 오히려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저도 많이 공부하게 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근데 전달되는 모든 게 요새 이제 오시는 분들이 완전 스펀지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이는 속도가 이게 마음이 열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공부하던 숙소에서 현실 생활에 공부하던 내용들이 이건 배로 들어옵니다. 몇 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는 우리가 공부도 머리로 하는 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 사람은 금방 받아들여요. 이것은 마음을 통제하는 공부예요. 마음을 통제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마음을 통제하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되면은 엄청난 공부의 진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공부의 진도, 여기서 말하는 공부의 진도가 뭡니까? 바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몸을 되어지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내가 또 말했는데, 제자를 기르는 게 아니고 이미 되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이게 되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새롭게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알려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적인 공부에서는, 그 도로 공부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선생이 제자를 택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공부해서 택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지금 요새 많이 오시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중에. 그러나 어떤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 희망이 보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끝났구나. 이제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모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생활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했던 자료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어떤 무리가 어떤 이성을 가지고 만든 나라가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비열한 공과 맹가. 공과 맹가가 뭡니까? 공과 맹가를 빨면, 요까지만 빨아도 괜찮아요. 이 공자를 완전 아주 더럽게 만든 누굽니까? 주자죠. 주자는 뭐예요? 어떤 그 당위성, 어떤 명분 가지고 이걸 전체 형상에 투영시키려고 하는 게 주자죠. 주자 가지고 망친 게 바로 조선이죠. 2518년을 지내왔기에 도저히 남이 나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그렇게 쌓인 작패를 없애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같은 진나라 유민들이 세운,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진나라가 망할 때 우리 서부리가 망하기 전에 중국에서 불로주사 찾아오면 여기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서부리가 이게 오면서 이 천문을 보니까 이 진나라가 2대째 망한 나라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 후손들이 어디 가서
털을 잡아야 할까? 이것을 보러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반도로는 한 판은 반도로, 한 판은 열도로 넘어가야 된다. 열도로 가는 사람들이 일본을 만들고 여기는 신라, 고구려, 백제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진나라 유민들이 세운 일본을 앞세워 이조를 멸하게 하고, 자, 그 당시 19세기 상황에 만약에 그 당시 러일 전쟁 때 만약에 일본이 패했으면 우리는 지금 러시아가 시베리아가 있을 겁니다. 걔네들은 러시아는 항상 부동항을 원했기 때문에 최적의 장소가 이 한반도였죠. 그런데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을 때 일본은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개화시켰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게 초석을 깔았습니다. 너무너무나 고마운 나라였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주를 멸하게 하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그때 국제 질서에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의상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승만 박사 외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분도 그 의도대로 그 생각대로 되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이제 그 부분을 폄하하는 인간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고 하면 이미 그 이승만 박사의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대한민국은 이미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거예요. 자, 근데 이 대한민국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인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대한민국은 세계인들이 그리는 이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디딤돌이 되어진 나라이기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였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하늘의 어떤 뜻을 이해하기 위한 하늘만 높이는 거죠. 천지 뜻이죠. 천지 뜻을 받들어서 행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간방이죠. 여기가 간방에서 이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 나라라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은 음양조화 기운으로 되어진다. 이 나라는 우리 정신을 잊어버리고 환부역조한 공자, 맹자, 주저를 발명. 제가 이제 공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거 있죠. 자, 공자가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더 자세히 듣고 싶으면 여기 오시면 되고요. 주저를 발명. 자기 나라 백성이 대부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게 해 원한이 맺혀주게. 어떻게 됐습니까? 천민 출신들은 사람으로 대접을 안 하고 사고 팔기도 하고 개, 돼지 취급을 받았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사람인 일치인데, 자, 근데 그때 노비로 전락된 사람은 그냥 고려 때 다 거의 충신들이고 귀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내면에 그것을 그렇게 후손들이 그렇게 당하는 거 보면 신명기에서 그 조상들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 이런 공부는 신기하고 통해야 돼요. 그렇다고 모두 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신기를 통하는 게 뭡니까? 이치를 알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면 이치를 통하게 되고, 이치를 통하게 되면 신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신계가 어떻게 되는 걸 알면 지금 현실에 어떻게 벌어지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원함에 찐 귀신들이 하늘을 푸는, 즉 해원이 마당인 반면에 한편으로 앞으로 되어질 나라를 만드는 동량이 되는 인재들을 눈에 띄지 않게 길렀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이런 대한민국을 문을 닫는 동시에 문을 닫는데 어떻게 닫아집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망치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자, 그런 내용도 여러 유튜브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인간이 대통령을 하는데, 그 대통령 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다 됐고, 이 대한민국은 끝날 때가 됐다. 근데 끝날 때가 됐는데, 사람의 의도에서 끝내지는 게 아닙니다. 뭘로 됩니까? 역병으로 속까집니다. 인정청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병을 이기려면 몸을 만들어야 돼요. 자,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되지 않게끔 몸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 수행과 공부를 통해 가지고 몸이 다져지는 겁니다. 근데 정직한 사람들은 빨라요. 그러나 거짓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게 백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바르게 하려면 정신부터, 마음부터 발라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마음이 발라야지 몸이 발라지느냐, 몸이 발라져야지 마음이 발라지느냐, 이것은 어떤 게 먼저겠습니까? 마음이 암만 깨끗해도 몸으로 고통을 받으면은 모든 게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면 세상 살기가, 세상이 어떤 모든 만유가 아주 귀찮게 보이죠. 내 자신 하나가 우주인데. 그래서 마음으로는 난 착하게 뭐야, 착하게 안 돼요. 세상이 원망스러워요. 근데 몸이 되어 있으면 뭐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긍정적인 힘은 모든 세상을, 모든 말을, 다른 사람들을 더 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몸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병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만듭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플 때니까 모든 게 부정적이었어요. 되는 게 없고 현실 쪽에 살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아프고, 그럼 더욱더 부정적이 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이 회복되고, 그 회복되는 기간이 한 30년, 40년 걸렸죠. 40년 넘게 걸렸는데,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몸 자체에서 어떤 좋은 에너지, 좋은 기운이 나와가지고 어떤 병균을 퇴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으려면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알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거기서 두려움과 의심이 없으면 바로 거기에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면 몸도 깨달아요. 몸도 알게 돼요. 자, 저는 지금 아직도 아침에 1시간 동안 살아 돌면서 운동을 해요. 그냥 몸을 깨웁니다. 그렇게 몸이 깨어나게끔 이런 강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몸을 움직이는 방법, 그것도 제가 조금씩 가르쳐 드립니다. 왜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몸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하여튼 몸이 되게끔 되어져야 됩니다. 자, 역병으로 인정 정서가 되어진 다음에 그런 제사들이 표면에 나서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또 호령하는 선언인데, 호령한다는 것 자체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이겠고 사람을 보듬어주는 새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나라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나라고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진 나라이죠. 그러나 그 사명이 끝나면 그 나라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걸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미 준비한 사람 많이 있는데 과연 어디서 깃발 들고 일어날까? 사람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깃발은 여기 주변에서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시는 거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기운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바로 중국 대륙을 호령하던 진시 황제의 진나라의 그 유민들이었고, 자, 근데 진시황이 지금 김씨하고 박씨는 진시황의 직계손들이에요. 그걸 아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250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직계주 선조들이 바로 현 인류 문명의 씨를 뿌린 주체였고, 이제 씨앗에서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기에 그 열매를 수확한 때가 되어 뿌린 자가 거둔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 역사를 공부하려면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는 그 질서의 내용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은 이런 거 공부를 수십 년을 공부해야지 자, 내면화가 돼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이 그리는 이상향이, 여기 남조선이 뭐라고 했죠? 남은 조선 사람이라고 했죠. 남조선인
대한민국에 되어지게 되는 거로 국제 질서에 태어나게 된 것이고, 자, 이래서 태어난 거예요. 바로 인류가 꿈꾸던 이상향이 이 남조선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주 평화가 무르녹는 그런 세상을 건설하게 되는 주체가 바로 대한국인이라는 얘기죠. 대한국인이 아니라 대한국인. 이 한이라는 자체는 어디서 나오냐면 순임금에서, 순임금의 이름이 한이고 순임금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의 뿌리가 되는 나라, 즉 장자의 나라이며 이 대한민국은 천지 뜻대로 그렇게 생겨난 나라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뜻, 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정확히 알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바로 원시바문하는, 즉 근본으로 돌아가는 시대이기에 이제까지 살아온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다 말라 떨어지는 시간대라. 반만 년 동안 거짓되게 살아온 중국에 엄청난 재해가 밀어 닥치고 있는 것이다. 그 재해가 더 심해져 중국 자체가 존망을 염려해야 하는데도 지금 중국이 하는 짓을 보면 더 심하게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중국 놈들이 다 절멸할 때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이 중국이 저게 완전 망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망한다고 얘기했죠. 그것이 그 상관이 한 달이냐 1년이냐 그게 아니고요. 5일 상관이에요. 5일도 안 걸리죠. 한 3, 4일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순식간에 확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당해서 빨리 뭘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몸이 안 만들어져 상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 그냥 쉽게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가는 중국을 붙잡고 친중을 넘어서 승중을 하는 이 나라의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정치하는 떨거지들로 중국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 반반년 동안 중국, 즉 떼놈들이 부린 해악이 도처에 뿌려지지 않는 곳이 없지만 특히 역사를 비틀어 근본을 찾지 못하게 한 그 죄 특히 용서하지 못한다. 누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천지가 용서치 않는다는 말이다. 입으로 정법을 말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정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법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선천종교인 유불선 기독교에 붙어 밥을 먹고 있는 인간들은 정법을 말할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 왜? 유불선 기독교는 이미 여름 시절 철진한 종교예요. 종교가 뭡니까? 어떤 근본이 보일 때까지 카르켜는 댕겨요. 그러니까 근본 공부하면 유불선 기독교는 버려지죠. 당연히 버려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 이제 앞으로 가을 세상일 텐데 보통 사람도 예수 공자 석가보다 더 도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에 붙잡고 시타르타에 붙잡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좀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생각해보고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유불선 기독교에부터 밥을 먹고 있는 인간은 정법을 말할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 정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그 시간에 따라 그에 맞게 변한다. 바로 그것이 시중자리라는 것이고 그 시중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 이 말은 즉슨 여름엔 여름 옷을 입고 가을엔 가을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이다. 가을이 되었는데 여름 한철에 했던 말로 더 이상 우려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공부는 다 버려야 되죠. 버리면서 다시 또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뜻을 명확히 읽어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도요, 이 강의는 별로 상관없는 댓글을 다는 인간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고. 근데 예전에 그 대기업 회사 나오고, 그 학원 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과외를 할 적에 어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영어가 수능이 50점이 만점이었나 그래요. 그래서 영어는 어느 정도 다 잡아줘서 다른 그 과목의 점수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책 좀 갖고 와봐라. 딱 보니까
안 나오는 것만 주셨어요. 그것만 줄기차게 공부했던 거예요. 나오는 걸 정확하게 거의 포인트를 가가지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올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돼서 공부를 하다니까 점수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라니까 점수가 확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점수가 안 나오는 어느 고등학생이 생각난다 하고 나서 영어 성적은 그대로 그런 대로 나오는데 다른 과목이 영 아니어서 공부하는 책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을 골라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핵심을 놓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인간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에 아주 쪽다란 생각, 간장 쪽지도 안 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이 방송을 보고 그 자기의 어떤 잣대로 이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헛소리를 보이고 모르는 소리 들리고 이게 모르죠 당연히. 자, 만약에 비근한 예로 든다면은 지금 여기서는 뭐 통계나 함수를 공부하는데 이제 덧셈, 뺄셈, 나눗셈도 모르는 그런 철딱서 없는 학생이 좀 쉽게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은 덧셈, 뺄셈만 공부해서 안 돼요. 이제 깨어져가지고 함수까지, 그것도 3차 함수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정도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공부를 제가 제자를 키워달라는 그 말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이 정도까지 공부하려면 영어와 중국어에 정통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 우리말로 된 것은 별로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볼 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역사를 탐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선전의 어떤 반만년의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보려면 그리고 인류학에 대한 책도 없어요. 인류학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려면 영어에 정통을 해야 됩니다. 인류학 책 영어로 보면 엄청난 실력이 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보고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보통 영어학이 되는 사람들은 절대 그 해석서, 그러니까 번역서를 안 봐요. 왜? 번역서 보면 헷갈려 버리고 오히려 기가 막혀 버리니까. 글을 볼 때 자기가 그 어학을 알고 볼 때 그래서 그냥 기운이 막 솟아나와요. 자, 글이라는 것은 글 속에서도 말 속에서 기운이 있고 글 속에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글과 좋은 말 들으면 몸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 방송 보고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뭐냐면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삿대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자기의 편벽된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는 책을 보게 되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운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부하는 사람은 특히 전쟁사는 절대 읽지 마세요. 이것은 도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전쟁사를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거기에 맺힌 신이 와서 자기를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 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 아니면 신통을 하게 됩니다. 신과 항상 더불어 살게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신명이 와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만들고, 그냥 불평하는 신이 들었으면 불평하게.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하지만 자, 신명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려면 이게 80년대인가 90년대쯤이겠네. 우리 애하고 같이 왔으니까 머털도서 108번뇌 그것을 한번 빌려보세요. 신명계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나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 내용과 그 의미의 깊이 이렇게 세상사가 운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머털도서 108번뇌 108요괴 108요괴야 머털도서가 거꾸로는 앞뒤는 모르겠어요. 내가 머털도서하고 108요괴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탁할 건데 제발 머리가 모자르거나 한쪽으로 편벽된 인간들은 이 방송을 듣고 할 일 없이 손가락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쓰는 것이 나 멍청이가 하는 말인 줄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자기한테 신상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방송 들을 때 조금 생각하고 들어요. 자, 이거는 반만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있는 그때 그 문자 가지고 이야기하는 방송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고조선 역사를 강의를 많이 못해요. 왜? 다른 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현실이 어떻게 들어오고 인간 생각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자체에 관심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자기가 살아온 얘기,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 저를 만나서 어떤 꿈꿨던 얘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때 확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조선사는 제가 여기서 다시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재소 김천 씨에 대해서 재소 김천 씨는 저희 문으로 전해진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삼국사에서 언급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6회 정도 한 달 반 정도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 많이 안 하고 옛날에는 쭉 해가 다 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 가지고 근무신고에 있는 내용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 강의로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아까 한번 얘기지만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무슬람들을 여름 세상으로 가을 세상으로 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하는 사명을 띠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태어난 나라이다. 마침 이쪽에서 저쪽 강남으로 넘어가게 하는 나룻배 역할을 하는 나라이다. 그 배의 이름이 남조선 배다. 제가 언제 한번 남조선 배 우리 가사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근데 그럼 남조선 배 춘산 채식인가 거기에 나올 겁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남조선 배가 어떤 배인가. 강을 건넌 데는 배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해야 망할 때가 되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오래 지속될 나라가 아니고 자기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하고 그냥 역사 속에 사라지는데 바로 지금 그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대한민국은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자, 이 강의를 지금도 초입 부분에 안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강의를 할 때 어느 부분부터 들어가야 될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냥 무턱대고 자 근문식으로부터 들어가 버렸죠. 근데 사람들 맨 처음에 듣다가 계속 그냥 듣게 되는 분들은 많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다시 100몇 편이 될 거예요. 때까지 다시 쭉 보고 있는 분도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제 또 그럼 이때를 당하여 어떤 일이 날 것인가를 말하는 성경의 한 구절이 이건 아주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거예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다. 자, 이게 누가복음에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렇구나 이런 얘기인데 제가 알고 있는 저로서는 엄청나게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저기 중국 무안에서 벌어지는 그건 약가예요. 그건 하는 본보기죠. 자, 그거보다 몇 배 심한 일들이 그냥 벌어지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할 시간도 없죠. 왜? 다 죽어버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천기를 분별할 줄 알아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시대의 표적이 뭐냐. 지금 국제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을 명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보고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명확히 읽어야지 자기의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냐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이건 예수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이것보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상상할 수 조금씩 들어. 근데 저는 상상할 수가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재난 내용을 봐가지고 이제 그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조선사 자료를 다시 정리하면서 북의 새를 내세우는 유교 창시자로서 공중리, 공부죠. 그러니까 자기가 역사의 날조는 완전히 직계선조를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동방 역사를 완전히 왜곡시켜 비틀어 버리고 정말 대접받아야 할 직계조인 신농시나 제주 고양시는 정신없이 떠돌아다니는 귀신 신들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렇게 한 공부를 후세 사람들이 그를 추존하여 당나라 때는 문선왕, 송나라 때는 지성문선왕, 원나라 때는 대성지성문선왕, 명나라 때는 지성선사, 청나라 때는 대성지성문선선사라고 일컬었으니, 이조 시대는 이런 공부를 얼마나 잘 빨았는지를 보고 나라에 쓰일 관리를 뽑았으니 그 나라가 잘될 턱이 있었겠는가. 그런데 그런 일을 문재인이 장악하고 있으니 참 개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근데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데 어떤 지인이 한번 이 글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별 길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출세하고 잘 사는 법. 옛날에는 시골에서도 등자부를 켜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군수님이 인사를 드리러 왔다지요. 먹을 거 안 먹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작은아마 부자가 되었죠. 그러면 출세하고 성공했다 하죠. 시대는 바뀌었죠. 이제는 공부는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합니까? 힘들고 짜증나고 그냥 공부는 때려치우고 총학생회장하고 전대학 이장하고 몰래 평양이나 다녀오고 말씀만 피우시면 그냥 대통령 비서실장 혹은 외교안보특보 통일부 장관도 합니다. 북쪽에 기웃거리고 돈도 가져다주고 친해지면 국정원장도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 일을 안 하고 노조위원장 하며 파업만 하면 국회의원도 합니다. 국회의원도 합니다. 정규하며 학생들을 거꾸로 가르치고 선동하면 교육감도 합니다. 남 탓하고 다른 사람을 잘못한다고 지랄지랄하고 정작 자기는 잘못을 무지 많이 하고 자식들 표창장 뭐 이런 거 위조하면 법무장관도 합니다. 점잖으면 안 됩니다. 성추행, 성폭행 이런 거 잘하면 충남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 정도의 광역단체장도 합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대충 놀다가 인천공항 가서 며칠 알바를 하면 직방 정규직이 됩니다. 뭐하러 취업 준비하느라 고생합니까?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려도 돈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먹여 살려줍니다. 대충 이 정도입니다. 우리 모두 공부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출세 내지는 성공합시다. 문재인 위원장 만세입니다. 처음 가느니 정의와 의리가 불타고 수년을 향한 촛불이 활활 타는 것. 오늘도 님을 향한 발걸음도 신나게 지멋대로 역사를 변질시켜 제한절도 없애고 멋이라 협치? 이 협사죠. 협치겠지. 자, 이렇게 이걸 딱 보면서 참 이 사람 참 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묘사하고 썼는가. 자,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면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이 정당한 어떤 노동의 대가, 어떤 힘들어서 하는 어떤 결과를 이런 식으로 얻지 못하면은 나라는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지가 용서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고조선 역사에서 제가 이제 금문신고 나오는 내용하고 강의로 하고 해가지고 소 김천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과 근문 창생의 문자 꼭 보세요. 아마 이거 봐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이해를 하게끔 제가 강의를 해주니까 여기 오신 분들 그렇고 전에도 강의했던 분이시면 자기가 이걸 보면 몰랐는데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용을 이제 알 수 있겠다. 자, 이게 뭐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어떤 분이 한 분이 제가 이제 알기로는 태울 줄을 하고 자기가 늘상 해왔던 주기도문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태울 줄 아는데 주기도문 해도 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고대학을 공부하다면 거기서 문자를 통해서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바로 염제신농시입니다. 그리고 이 태울주는 훔치 태어천사하고 훔리치아돌의 홈년의 사파, 이거는 이 주문은 신농시 찾는 도순이라 정해진 길이라는 얘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찾는 주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든지
태워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훔이라는 것은 이 단전을 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거 아시고 이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글을 정리한 것은 사회에서 떨어지고 공부하다 정리해서 한 2002년도에 정리한 거예요.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사회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 제가 날짜를 해보니까 2002년도에 정리한 건데 그때 15년 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기억해서 한 18년 전이니까 그래서 33년 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3년 전 썼습니다. 한 33년 전쯤에 대만 역사전 이럴 때는 87년도니까 중국하고 교류가 거의 없었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대만에서도 고대학에 대해서 어떤 고대 문자에 대해서 청동기 문자에서 연구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슈량즈, 서량지가 쓴 중국 사전사와 중국 역사 이전의 역사죠. 물론 이제 여기 역사에서도 신화로 내려오는 염제 신농시, 그러니까 문헌에 입각해서 역사를 정리한 내용인데 그 문헌에 나온 역사적 내용을 이제 그 고고학적인 것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접근을 잘했죠. 근데 그것이 전설시대에 내려오는 신농시 그 시대가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냥 정확하게 파가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써왔던 얘기를 나열하는 식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소개를 듣고 이 책이 제가 구입한 게 1987년도니까 아마 80년대 중반에 나온 책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책 뒤를 보니까 중화민국 몇 년 나왔는데 중화민국 몇 년이 서기로 몇 년이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전사를 딱 누구한테 부탁을 받고 자기가 책을 쓰는데 이제 꼭 필요하다고. 그 사람은 굉장히 단군에 대해서 단군을 빠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무전 전 아주 친한 사람이니까. 보니까 이 중국 사전사를 보고 저는 여기서 내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단군에 대한 실체가 있겠지 하고 굉장히 기쁜 마음에 명동에 가서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죠. 그래 한 일주일, 2주일 만인가 책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2주일간 그 기대가 이제 단군을 찾을 수 있겠다. 단군도 찾고 환웅도 찾고 환인도 찾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에서 말하는 염제 신농시 또 전국고양시 황제 제국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고고학적인 그것을 연관시키는 근데 이것도 이제 문헌에 결코 벗어나지 않고 의도는 굉장히 좋았지만 결국 그냥 의문에 끝나는 책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4월 9일 거기에 참고할 만한 단군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이 있는지 중국 서점에 부탁을 해 어렵사리 구해보았지만 단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볼 수 없었고 중국의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 상고사에 읽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감탄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단군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적어도 중국 서점에 이 책을 부탁할 때는 중국 이전에 역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분명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써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러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책을 접하고 설화로 일갈된 우리 고대사에 대한 흥미는 그러니까 이 고대사는 고구려 신라 백제 이전의 역사죠. 흥미를 잃어가게 되는 연유가 되었다. 그런데 고대사를 연구하고자 하는 제자를 구한다는 소남자 선생님의 소식을 듣고도 이때 선생님 말씀을 알게 된 게 9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소남자 선생님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시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찾아뵐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도 쓸데없이 단군 얘기는 하는 분이겠지 하는 마음에 만나는 것부터 꺼려했지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있었는데 유명한 셈 치고 한번 만나 뵙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밤에 장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장성에 도착했는데 밤 늦게 가는 게 이제 좀 실례가 돼가지고 여관에서 자고 아침에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 뵙고 선생님 제가 말할 때 조선과 한해서 조금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머리가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차 시간이 또 와가지고 또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는 학원을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날 바로 올라오는데 책을 근문신고하고 상고사에 실론하고 여러 가지 책을 주시면서 이 책을 번역해 와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제 계속 번역을 했죠. 번역하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때마다 제가 이제 내려가 가지고 뭐 한 달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공부를 청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이 명료해지고 안개 걷히는 모든 것이 이게 이거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다녔던 어떤 그런 것도 그냥 손쉽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군 역사에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찾아보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자꾸만 미궁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자, 반만년의 문자를 접하게 되면서 이제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는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중국 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책을 보면서 근문식을 해석하고 이렇게 하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개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중국 사전 사오라는 책은 단군에 대한 환상을 떨쳐버리고 어떤 면에서 고구문은 생명부지 문자를 접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며, 자, 제가 왜 이런 예전에 썼던 한 33년 전에, 아니 33년이 아니고 한 지금부터 한 20년 전 쓴 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제 느낌, 그때 공부한 내용이 지금의 공부한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공부했습니다. 그냥 언젠가 그 책이 내용을 대강이라도 소개할 수 있겠지만, 이 책도 역시 한족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자, 쉬량즉 서씨도, 얘는 이것도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 서량지라는 사람도 서씨가 목공의 영성 계통이거든요. 목공은 진목공은 진시황보다 한 300년 위에 살았던데 여기서 서씨가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염제 신농시 계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한족을 굉장히 칭송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손남자 선생을 강의록을 정리하는 중에 서량제 사람이 나와서 약간의 소개를 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하는 서량지 외 왕원당이라든지 이백봉이라든지 현대학자에 쓴 저서는 한대리 설정해 놓은 동에 대한 거침에 쏟아는 문헌들을 인용해서 수집해 놓았다. 자, 선생님이 이런 뭐 이백봉이라든지 왕원당에 쓴 책도 이것도 한번 발해가지고 책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와서 한 100여권 될 거예요. 그것도 갖고 와가지고 선생님 줄친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됐죠. 그 가운데 서량지는 소시는 최초의 동이족이 맹주라고 표현했으며 왕원담은 이족이 염제 신농시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있는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 자, 이거는 저번에 얘기했죠. 자, 그 당시 서량지가 쓴 책에 그 당시에는 그때의 사회가 모계 사회라는 것도 몰랐고 2대의 결혼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모든 것을 부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해석을 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자, 이건 고구문에 나오는 반만년 문자에 나오는 계보를 제가 이제 신농시하고 황제하고 대화주씨하고 제소에 대해서 2대의 결혼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요구해서 이제 정리한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고 궁금하시면 오세요. 자, 소를 또한 소라 쓰는 까닭은 우리가 이게 삼합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화 염제 신농시 니주 할머니 대화주씨 여기서 집에 독약 집이라고 있는데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바로 사상을 말해요. 조상을 모시는 곳을 집이라고 그러죠. 자, 그것이 설문해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사바비를 이걸 그 밑에 사람이 얘기할 때 거꾸로 뒤집죠. 대화 주씨의 자매부가 되나요? 자매부가 이제 소시니까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호자는 호자가 된다. 호자는 발걸호라 있고 소라 칭하는 것은 뒷사람이 글자의 의미에 따라 전해오는 이야기를 좋게 꾸민 것이라 생각된다. 설문 해자에는 발걸 호자는 없으며 일부수에 자, 요거는 연애 그거 자판에 없어가지고 안 썼는데 자, 새기는
해가 떠서 밝은 모양이라고 하고 음은 해를 조져서 고라고 소리낸다라는 허신 해설대 청나라 단오제의 주석은 우리 이제 설문의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허신이 쓴 게 있고 한대 때 허신이 쓴 게 있고 청대 쓴 단오제가 있는데 거의 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옛적의 대호 소는 덕으로 밝은 것을 얻었으므로 그렇게 부르며 보통 대호 소라 쓴다. 이런 해석들에 대한 낙선생은 가히 믿을만 것이라고 전제하고 고급문 가운데 소시일 때는 이미 성실을 기재한 것이 있다. 고 말한 것은 제사나 사라는 당시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 제사 즉 부사는 자 이게 부자라는 게 우리가 그냥 아비브라고 생각하는데 아비가 아니라 장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 그러니까 염제 신농시 하나님을 손으로 붙잡은 게 그 모습이 부자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를 손으로 붙잡는 흉흉의 특글자이며 이미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을 조져서 따라서 붙잡는 뜻이다. 곧 새아버지 장인이죠. 그가 세운 것을 붙잡은 아들이란 뜻이며 실제로 역사에 들어가지 않았던 황제의 아들인 소우씨가 이족이라고 말하는 신농씨께서 새로이 만든 온갖 제도를 이어서 붙잡았으므로 다음 차례의 아사달 곡부의 주인이 된 것이다. 이 사실을 두고 소우씨를 동이족 최초의 군장이라고 말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신농씨 5세손 성씨 5회 성씨 5회인데 5라고 이름 붙인 성유라는 명문에서 전선생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 자, 이것은 갖다 붙이지 않고요. 이거 그냥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페이지 271페이지에 성경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책에서 제국 고신대의 화관지인 오해라고 하는 고양시 손자를 말하는 이 명문은 위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세대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제사는 자 여기서 내부에 다 있어요. 소시도 있고 조주 고양시이며 사발 안에 깃발 들고 있는 사람이 성축의 아들인 오회이다. 이 명문을 제대로 읽어야 양홍 내외족의 당시 사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뒷날 기자조선 우리가 조선 기자조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기자조선의 그 뿌리가 어떤 역사적 사건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기자조선이라고 말하는 역사 사건도 해결할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사씨, 사씨, 소 김철씨는 신농씨 제도인 국부에 묻혀 있다. 소씨가 신농씨 후계자로서 국부에서 정치를 보필하고 황제가 치위 난리를 진압하고 탕록이 언덕에 머물러 있을 때 신농씨가 일선에 물러나시고 사인 소씨의 정치를 맡기고 그 당시 구려의 난리가 있었으며 7년 동안 황제를 대신해서 정치를 행했다는 것이 락 선생의 해석이다. 물론 한이 사마천이 이런 사실을 적지 않았으나 진이 황보밀은 제왕세계에 그 기록을 남겨놓아 역사 사실로서 인식할 수가 있다. 이는 소우씨가 자기 사위와 딸에게 준 얘기 명문에서 분명히 밝혀놓고 있다. 현재 소우씨 능히 국부 근처 수구이 1만여 돌로 만들어져 있어 역사 사실에 부합되어 있으며 이로써 이련이 삼국사의 일의 기편에서 다룬 화가 궁상이라는 들판에서 노는데 스스로 백제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동이 나와 화가 사귀다니 소우를 낳았다. 이 대목에서 이련은 황제는 아버지면 자 소우씨 아버지는 친아버지는 황제죠. 어머니는 뉘조인데 뉘조는 자 신농씨의 딸이죠. 딸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백제와 화가라고 표현한 것은 오제서를 그들의 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잠시 소우씨에 대한 우리 시대의 고전 번역의 대표신 이석구 옹의 주에 따르면 상고 때의 제 이름은 현효 또는 지제지라고도 한다. 근데 제지하고 소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그렇죠? 황제의 아들 어머니는 뉘조 테오포이시 법을 닦아야 할 소우라고 함. 그가 즉위할 때 봉황이 나타났다고 하여 새 이름으로 관명을 지음. 자,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금덕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후세에 와서 가을을 맡은 신으로 삼았음. 궁성에 도읍하여 궁선으로 구했고 청양에 나라를 정해서 청양시라고도 함. 그러니까 이 전해온 내용, 그러니까 문헌에서 전해온 내용들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많이 틀렸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의 제도를 결혼제도, 혼인제도를 몰랐기 때문이고, 자, 모계사회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현재까지 주석으로는 가장 종합적으로 서술한 내용이나 근문신고의 낙학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대 이후의 사가들이 위필해 추정된 해석이다. 제4호 김천씨를 이전의 학자들은 모두 죄에 오르지 못해도 꾸미거나 동의지 군장으로 말해왔으나 문장을 통해서 황제 대신해서 왕에 오르고, 우리가 천자문을 보게 되면 조관인왕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관인왕이라는 천자문에 있는 말은 소 김천씨가 즉위할 적에 마침 봉황이 나라와 상서로움이 있었고 철새들이 이동하고 철이 변화를 알렸기 때문에 이것을 벼슬아치 이름으로 삼았음을 말한다. 자, 근데 중국 책에 용봉문화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책을 봐도 되고, 저기 근문식에도 나오지만 봉황은 바로 닭이에요. 그리고 용은 누에고. 자, 어떻게 누에를 용으로 읽었나?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우리 강의 시간에 용에 대해서 중국 상고사의 실론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용에 대한 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그냥 해석하는 수준에서 끝났지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좀 댓글에 대해서 좀 이야기는, 요새 이제 댓글도 보면 보세요. 정법이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요즘 유튜브로 정법 강의도 같이 듣고 있는데 향예 선생님과 많은 부분에서 비슷합니다. 이분 역시 한국인을 홍인간으로서, 즉 교육자 연구로서 인류를 이롭게 하는데 지금까지 지식과 노력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설법하십니다. 정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선생님 의견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딱 보고 나서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웃음이 나오는데, 자, 이제 제가 한번 쓴 거, 이걸 딱 보고 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글을 써봤습니다. 천국이 누군지 모릅니다. 한국인을 홍인간으로서, 즉 교육자 연구로서 인류를 이롭게 한다는 말은 하는 거 보니 공부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선생국으로 거듭나는데 한마디로 모자란 지구촌의 사람들을 같이 입장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가르치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겠습니까? 그것은 지식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거듭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한반도, 특히 남조선은 우주의 기운이 함축된 곳입니다. 한마디로 도기가 충만된 곳이며, 자, 그러니까 뭐야? 우리 보세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 다 도예요. 자, 이 말 속에 기운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런 도 이름을, 그러니까 지방 이름을 그렇게 썼느냐? 아신 거죠. 우리 선조들이. 한마디로 도기가 충만한 곳이며 이 남조선에 사는 것만으로도 그 기운을 몸에 지니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남조선에 산다고 그 기운을 얻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륙에서 이 반도로 온 궁극적인 이유를 알아야 하고 그 과정들을 바르게 읽어내고 바른 수행을 하여 그 기운을 받아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조상지를 제대로 알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법입니다. 정법입니다. 선천이 가르침 가지고 정법을 운운하는 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글로 머리로 아는 것은 마음이 있고 그에 맞게 노력만 하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몸이 되어 있으려면 바른 공부를, 물론 바른 수행을 해야 합니다. 바른 수행을 한다고, 바른 수행이 뭡니까? 이제 가을 세상이 오는데 가을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바른 수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깨지고 터지면서 몸에 익히고 배워야 합니다. 왜 이렇게 몸이 깨지고 터져야 됩니까? 이미 갖고 있던 선천적인 지식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이거 쓸모없는 것을 알게 만들어서 터지고 깨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살면서 뚝 떨어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이 국문을 입문하고 나서 한 2년 후죠. 2년 동안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떨어져가지고 제가 전신마비였거든요. 전신마비였는데 전신마비 상태로 또 병원에 퇴원을 시켰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가 다 됐으니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제 몸을 알게 되고 읽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분에게 한의사한테 치료받으면서 이걸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것도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오는 분 치료하는 것도 그때 배운 지식들이에요.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자,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렇게 터지면서 제 몸을 읽게 되고 하면서 이 공부가 깊이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려면 우선 선천적인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어떤 관념, 개념 이런 거 가지고는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깨지고 터지면서 몸에 익히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법이에요. 자, 또 이 사람 말에 틀린 게 뭐 지금까지 지식과 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말. 이건 보통 인간들이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때까지 지식과 생각, 노력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왜? 자, 운동 방향이 틀려요. 가을과 여름과 봄과 여름은 위로 상승해요, 기운이. 그러나 가을과 겨울이 되면 뿌리로 기운이 뿌리로 규전합니다. 반대가 되죠. 그렇죠? 그 반대가 되니까 어떤 선천적인 그러니까 봄, 가을, 봄, 여름에 있던 관념을 가지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가 안 돼요. 자, 지금까지 지식과 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그 말은 되지도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지식과 노력을 활용한다기보다는 그것을 철저하게 버려야 몸이 되어집니다. 자, 자기가 이것을 알고 있다, 이걸 갖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지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근본적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자, 이것을 버리는 중에 어떤 깨달음이 오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제 경험이고 모든 어떤 깊게 수행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담입니다. 철저하게 버려야 몸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지식과 노력은 당장 쓰레기 통에 던져버리고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자, 이 방송을 듣지 말고 라진시 책부터 먼저 보세요. 라진시 책. 그걸 보고 다시 제 방송을 듣다 보면은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라진시 책이 한 2, 30권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다 보세요. 다 보시고 보세요. 보면 자, 도가를 어떤 현대적 의미로 해석한 책이 거의 다 라진시 책이에요. 도가나 불가나 다 기독교, 자, 현대 어떤 의식 가지고 해석한 책을 한번 보세요. 금기운을 강화해야 한다고요. 대운 화기운이 오니 당연히 약해진 금기죠. 자, 화기운이 오는 게 아니라 금기운이 와요. 자, 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 기운을 하려면 화생, 토해가 토생, 금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화, 금은 완전 끊어지는 자리예요. 이제 화 기운이 아주 극한의 어떤 화기운이 오는 거예요. 여름이에요. 여름의 기운이 이런 화기운이 오기 때문에 화가 나면은, 열이 나면, 자, 보세요, 지금. 요새 무한폐렴도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열 받쳐서 죽잖아요. 한 40도 오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열을 빼야 돼요. 그것이 금기운이에요. 금폐, 대장, 기관지, 공기로 인한 전염성이 더 강해진다는 건가요? 자, 왜 금기운이 몰려오니까 이 금이 약하면 이 심장이 터져버려요. 이 화를 눌려야 되는데 이 자체가 안 되면 가을 기운을 자기가 어느 습득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됐으면 전염성은 더 강해지다는 말을 하기는 좀 뭐하고 그냥 내려 쳐버립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준비할 시간, 자, 내 누누이 이제 지금 준비해야 된다. 자,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준비한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어요. 줄어들으니까 빨리 몸을 만드세요. 일반인은 좀 이해하기 어렵니다. 일반인, 자, 이건 내가 그랬잖아요. 일반인들은 들어도 몰라요. 제가 하는 방송은 뭡니까? 일반인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깨어있는 사람들, 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열의 아홉은 못 들어요. 왜? 듣고 이상한 말만 하게 돼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 근데 자기가 이따 선천적인 공부를 안 했어도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은 그냥 느껴요.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더 일반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니니까는 일반인은 이 방송 듣지 마세요. 괴로워요. 왜? 이 방송 들으면 자기가 언제 죽을 것인가, 언제 이 우주 속에 무로 화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하는 방송은 공부가 모자라거나 마음이 안 되는 자는 듣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기의 무식한 걸 생각 않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투덜대는 인간들은 그냥 듣지 않으면 된다. 구태여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이 방송 들으려고 애원하지도 간청하지도 않는다. 귀가 열린 자는 들을 것이고 볼 수 있는 자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비근한 예를 들어 이 방송에는 2차 함수를 공부하는데 곱셈도 나눗셈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학생들이 좀 더 쉽게 함수 강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분명 이 방송은 일반인으로 대상하는 강의가 아니며 깨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강의이고 그냥 세상 속에 살려고 한 공부한 인간들은 이런 방송 이해 못한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선생님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이 항상 기다려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빨리 깨달았으면 합니다. 자, 이분은 마음이 열리신 분이에요. 빨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우리가 생각나요.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 이런 착한 사람들이 빨리 깨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댓글을 달아서 아주 고맙습니다. 저의 상징이 22인데 21번째 메시지네요. 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분 제가 돌아온 향림자의 중국복에게 요 방송부터 들으셨는가 봐요. 제가 이제 작년 1월 한 언제부터 강의했으니까 한 100 지금 이제 방송 한 100 몇 번째가 될 거예요. 지금 세계상 돌아가는 상황을 말하기 위해서 지난 1년 5개월 전부터 이런 상황이 닥칠 것을 알고 역을 풀어내고 카프라가 쓴 물리학의 도, 타워 오브 피직스죠. 전부 통번역하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말했습니다. 자, 근데 타워 오브 피직스부터 보다 터닝 포인트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 오신 분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3 학생들한테 가르쳤거든요. 옛날 한 90 몇 년도죠. 그때 본고사가 있었어요. 본고사 있었고 또 그때 수시가 영어가 있었을 때는 애들이 가르쳤어요. 이렇게 이거 한번 가르치면은 다 본 학생도 있고 한 반만 본 학생도 있고 하는데 또 앞부분만 본 학생도 있는데 이건 봐도 생각이 열리더라고요. 내가 그걸 알고 사람들한테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터닝 포인트는 너무 민감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선 강의 안 합니다. 또 강의할 시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들으실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안티 댓글 쓰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개돼지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딜 가나 개돼지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분 저한테 위안해줘서 아주 감사합니다. 향려 선생님 안녕하세요. 쉬어요. 자유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한다고 이미 예견될 것 같습니다. 재앙 정권이 얼마나 무모한 짓거리를 했으면 4년 동안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거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 대한민국은 망하지만은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이제 세워집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망하면서 3년 동안 이 나라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또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그 병어를 휩쓸고 간 다음에 새로운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새 땅이 열릴 때 언제까지 다시 이것이 갱생이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얼마 있다가 조만간에 어떤 병으로 확 쓸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몸 만들어 놓으세요. 업장이 무너집니다. 무너질 필요 없습니다. 이제 희망을 어떤 분이 그래요. 제 방송은 항상 긍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아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됐고 우리가 거두기 때문에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아무리 개판을 쳐도 그 개판을 왜 치는가? 자, 문재인 덕분에 김정은도 고개 숙이고 그 다음에 시진핑도 고개 숙이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북한에서 요새 막말을 굉장히 문재인한테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런 현상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역할이죠, 그게. 자,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렇게 나를 파괴하는지 생각 선생님은 그냥 즐기라고 방관하라고 차라리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하니 오히려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때보다 안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좋은 생각,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주문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걸러지는 시기만큼 그냥 기다리고 나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요. 기다리면서 기쁨이 되죠. 나 자신을 다스려야 되죠. 다스리면서 이 자기를 다스리는 어떤 힘이 생기면 자기 몸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도 경청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쭉 봤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좋은 나라로 되어지기 전에 이 어떤 굉장히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밀려옵니다. 3년간. 자, 그것을 아시고 기다리고 그리고 자기 몸을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일주일 뒤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